찾아간 곳은 상암동 떡볶이집. 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뉴스에도 맛이 있습니다. 매운맛의 정도로 뉴스를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죠. 정치권의 뜨겁고 독한 이슈만 모아서 매콤하게 요리하는 상암동 떡볶이 순서입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맛 평가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국민의힘 이제 3월 8일 이제 뭐 2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 출마론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차기 당대표는 수도권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윤상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주장에 대해서 지역 구민을 무시하는 폐륜적 발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 장 의원이 이제 어쨌든 김기현 의원에게 이제 지원 사격을 한 셈이 된 건데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2012년 장제원 의원이 한 얘기를 소환을 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게 적진 출마를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자, 김용태 의원님, 지금 당권 경쟁 이제 서서히 시동이 걸리는 겁니까? 경선이 좀 가까워지면서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봐주셔야 될 게 저희가 여야가 굉장히 싸우는 것 같지만 여야가 싸울 땐 선을 지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있어야 야당의 대표가 있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있어야 야당의 원내대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 것 같지만 서로가 또 서로를 지켜주고 그런 행간의 의미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당내 투쟁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밥그릇이 결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이 없습니다. 엄청 싸우고 정말 죽이려고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 더 과열될 텐데 근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 중에 글쎄 저는 윤상현 의원의 그 발언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네. 그 뭐 패륜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예. 선거의 컨셉일 뿐이고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 과거에도 당대표급이 수도권이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컨벤션 효과를 보면서 동시에 그 양옆에 있는 주변 지역의 후보들과 같이 당선되려고 하는 효과는 전략적으로 많이 쓰던 방법인데 이것을 두고 장제원 의원이 패륜적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 구민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수도권 의원이잖아요. 네. 지역구가 수도권이 아닌 의원들에게는 이거 좀 불리한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봐주셔야 될 게 저희 국민의힘이 121개의 수도권 지역구 의석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 17석인가요? 밖에 없습니다. 예, 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획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의 의석수를 좀 늘리려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그게 과제가 되죠. 예. 수도권에 출마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고 그렇게 봐주셔야지 거기를 뭐 마치 이것을 뭐 경쟁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당권을 향한 경쟁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경쟁보다 이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하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관심은 유승민 전 의원 또 그리고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 아니겠어요? 김민아 평론가께서는 이 두 사람의 출마 여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뭐 사실 예측이 상당히 어렵죠. 결국은 개인이 결단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렵습니다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여의도 정치의 문법으로 조건으로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트라이트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고 그마저도 좀 하락세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의도 정치의 상식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를 안 하면 이상한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하면 이상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게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친윤계 뭐 이런 일부
뭐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런 그룹에서는 뭐 좀 주저앉히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마치 본인이 이제 친윤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리고 또 이 자신이 가진 정책 노선이나 어떤 이념적인 지향이 뭐 중도 지향적이거나 꼭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비윤계 후보처럼 보이고 약간 중도를 대표하는 후보처럼 보이고 수도권에서 소구력 있는 후보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튈 거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마치 이제 친윤이 아닌 듯하면서도 친윤일 수 있는 후보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강행을 하면 사실 자력으로 결선에만 가도 결선에만 가면 그거는 거의 뭐 대표는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주목을 하면 출마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선에도 못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적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 또 캐릭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자기의 출마 불출마를 그러니까 이 진퇴를 잘 결정하지 않거든요. 이전에 이제 바른정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있을 때도 보면은 예. 사실 그때 당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도 사실 주로 당위론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계곡이 들어왔기 예. 때문에 우린 예. 버텨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워도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이걸로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버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력을 보면은 지금 자신이 출마를 해서 뭔가 이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른바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김장연대 뭐 이런 분위기 예. 속에서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수도권 출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총선을 겨냥한 전략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반론을 펴는 이른바 친윤계의 이 얘기라는 거는 사실 전략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패륜이라고 하고 우리가 영남 지역구에서 3선 4선씩 한 사람들이 어떻게 수도권 나가느냐 이 현실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명분 싸움에서는 지금 이제 친윤계는 어떤 뭐 세몰이 그리고 뭔가 이제 대통령하고 가깝다 이걸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반대편에서 총선 전략을 뭔가 이렇게 아젠다 중심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왔고 한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 메시지는 거의 없고 네. 윤핵관들이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것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출마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경원 의원께서는 출마하실 명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1등을 계속 차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명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부르면 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여기서 뭐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용기를 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안 나가면은 이상한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가면 이상한 거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뭐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 가진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지점은 좀 지적에 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께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성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신율 교수가 앞서서 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저기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해도 또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미 이득을 본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쯤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셨다면 어떠한 정부가 끝날 때쯤 어떤 정부든 끝날 때쯤이면 그 대체제로서의 역할이 부상하는 것은 있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당권 경쟁에서 빠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얻은 게 있다라고 하는 평가에 동의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잃는 것도 있다.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처럼 성적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하면 그건 출마를 할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이득인데 결국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는 손해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정치적 역할을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출마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소득이 없을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유승민 전 의원을 적대하는 당내 의원들이 예. 불출마하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뭐 산티아고로 가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안 나와버리면 그게 지금까지 뭐 내가 대표가 되면은 윤핵관들 공천 안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 약한 정치인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임을 보면은 예. 이게 뭐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겠지만 결국 여기서 선택은 부딪혀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예. 이게 결과와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뭐 전공법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 더 선택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 뉴스 수도권 출마론과 관련한 뉴스의 맛을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순한 맛, 매운 맛, 가장 매운 마라 맛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김영태 의원님. 저는 순한 맛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과열되면 예. 점점 고춧가루도 뿌리고 이제 불도 졸이고 하면 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싸움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저희가 막 경선이 치열하다 보면 내부에서 고소고발전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 예. 정치인들께서 좀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뭐 시작한 거 아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김민하 평론가님. 저도 똑같은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예. 마라 맛으로 가고 있는 순한 맛이다. 네, 아직까지는 순한 맛 수준에서 끓고 있다. 예. 하지만 그 최종적인 형태는 마라 맛이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당대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당내 경쟁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신 겁니다. 두 분.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를 때린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죠. 이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지난 1년간 실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김용태 의원부터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문 전 대통령께서는 소통 잘 못하셨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저런 말씀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희가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뭐 북한으로의 일방통행에 있어서 야당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문 전 대통령께서도 잘 듣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랬던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예. 근데 이와는 별개로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한번 반성해야 될 지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사실 여소야대의 상황인데 저는 여당과의 지도부,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께서 뭔가 일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고 야당이 더 많은 상황에서 글쎄요 정무수석이 여당을 한 번 찾아오면 야당을 한 두 번, 세 번 더 찾아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녁에 사람들 모셔서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식사 정치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늘 그 야당 의원들과의 그런 관계 소주 한 잔도 기울이시면서 야당 의원들과의 어떤 불만 사항이 있다면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야당과의 그러한 관계를 좀 더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말씀 더 잘 들이셔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뭐 이 발언 외에도 뭐 신년사에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경제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또 안보는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힘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실 정치에 계속해서 계속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하 평론가님은.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좀 뭐랄까요,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어떤 지금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째는 어쨌든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또 어쨌든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걱정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지금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펼치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네. 그 선이 어디까지냐, 요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SNS를 통해서 밝힌 글 정도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대외 조건이 여러모로 어렵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정도의 얘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한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전달되는 방식의 부적절함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오늘도 이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위험하다든지 이런 예. 얘기는 사실 민주당 지도부들하고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년에 자기가 이제 여당이던 시절에 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함께했던 사람들하고 나눈 대화인데 이런 거는 이제
자신들끼리는 나눌 수 있는 대화일지 모르지만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는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일종의 정쟁의 한가운데로 막 끌려 들어오는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소모하는 게 맞느냐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들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모습 잘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원로고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이 아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재임 당시에는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창피하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퇴임하고 나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예를 들면 이 클린턴 대통령도 뭐 사회주의자다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나와서 중심을 잡잖아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언론에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 그것을 공개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조금 적절하진 않다. 이것을 정파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예. 정쟁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가 신년에 인사를 한 것이 결국 이제 소기에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라는 말에는 그냥 원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 대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끝말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위해 힘써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투트랙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민생 경제라든지 국민 어떤 삶에 밀접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당무적인 부분이니까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나 지금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까지 네. 당 대표를 위해서 똘똘 뭉쳐라라고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해서요. 그런 부분에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결국 뭐 어쨌든 발언 내용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한 발언이 연일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뉴스 두 분께서 어떤 맵기로 평가하실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김민아 시사평론가부터 맛평가 해주시죠. 저는 좀 뭐랄까요, 좀 기분이 좋지 않은 매운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게 뭐 전제가 어떻든 그리고 각 정부에 대한 이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든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로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은 정말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매운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매운맛이다. 자, 김용태 의원님. 저는 순한 맛으로 하겠습니다. 순한 맛.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쎄요 문 전 대통령께서 소통을 잘 못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글쎄요 당황스럽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 국민의힘이 새겨들어야 하고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맛평가 뉴스 두 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 오늘 첫 번째 1차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회의 시작에 앞서서 여당 의원들이 용해인 의원의 도찰 논란을 지적하면서 20분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시간 중에는 청문회 중에는 여당 의원들이 이임재 용산서장을 향해서 또 야당 의원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것도 또 진영 논리 정치적인 정쟁의 싸움 소재가 된 건가요? 자, 김용태 위원님부터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패널의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야가 이 부분을 좀 정쟁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나 용해인 의원 분명히 잘못했고 지적받아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야가 조금 더 이 국정조사 어렵게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남은 기간이라도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남은 기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7일까지니까 이제 뭐 사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정조사 연장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자, 김민하 평론가님, 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연장을 하자라는 이 대명분에 대해서는, 당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별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상당 부분 이 국정조사 기간이 별다른 소득 없이 이제 소모가 돼버리니까, 시작도 못하고 이제 절반 이상이 소모돼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연장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다만 얼마나 연장할 거냐에 대한 견해차가 지금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장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일정이 제대로 이제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도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연장을 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본 광경들도 예. 사실 이제 분명히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를 과도하게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게 결국 오늘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려고 한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이제 나온 국민의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선에서 정리하고 싶은 듯한 그런 발언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잘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먼저 보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국정조사 일정을 활용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장이 열리면 훨씬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이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평가를 뒤집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장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오늘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방을 하고 벌이고 있는 여야, 이 뉴스에 관해서는 어떻게 맛평가를 하실지 먼저 김용태 의원님. 저는 매운맛으로 하겠습니다. 매운맛이다. 얼얼해가지고요. 이게 사실 매운맛인지 순한맛인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라맛까지는 안 가네요. 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마라 맛으로 하겠습니다. 마라 맛이요. 그렇습니다. 마라 맛이 우리가 뭐 매운맛의 일종으로 지금 뭐 받아들이고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이 어떤 맛인가 먹을 때마다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맛이에요. 국정조사와 이 청문회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라 맛으로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기대했던 국민들의 수준에는 못 미쳤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못 미치기도 했지만, 못 미치더라도 유족들이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참사를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암동 떡볶이 순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